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은 북한의 협동농장 조직 형태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은 북한에서 직접적인 농업 생산을 담당하고 있는 조직인 협동농장의 운영 과정을 국가계획 수행, 농자재 조달, 농산물 수매의 관점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북한의 농업계획은 예비계획, 통제계획, 국가경제계획의 3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예비계획은 최종적으로 국가계획을 수립하기에 앞서 기초적인 수준에서 작성하는 계획으로서 국가계획위원회에 의해 전년 10월부터 군협동농장 경영위원회를 통해 협동농장에 최초로 전달되게 됩니다. 군경영위원회와 협동농장계획통제원은 예비계획에 기초하여 농지 정보 단위별로 투입요소 충당계획 노동 수요량을 산출하며 협동농장 부기장은 예비계획에 기초하여 예비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총수익을 추정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 결과 작성된 예비생산계획과 추정예산은 군경영위원회에 취합되어 군예비계획으로 통합되고 다시 이것이 상위기관인 도와 국가계획위원회에 제출되어 조정과 수정을 거쳐 국가농업생산계획 초안으로 작성되는데 이것을 통제계획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통제계획은 다시 하부라인을 통해 도와 군 그리고 최종적으로 협동농장에 통보됩니다. 협동농장은 이렇게 통보받은 통제계획의 수치에 관해 작업반 및 분조와 토의하여 작업반별 작물 및 품종 배치 계획과 영농자재 공급 계획을 세우고 이를 다시 관리위원회의 심의 및 형식적으로 농장원 총회의 승인을 거친 후 다시 군경영위원회에 제출하게 됩니다. 이렇게 제출된 계획은 군에서 도에서 최종적으로 국가계획위원회로 제출되며 국가경제계획으로 통합되어 내각의 승인과 최고인민회의의 승인을 거쳐 국가계획으로 확장됩니다. 국가계획으로 확장된 생산 및 재정계획은 법률적 구속력을 갖추어 각 협동농장에 최종적으로 치달되게 되는 것입니다. 북한 협동농장에서 농자재 및 외부 용역의 조달은 이렇게 부여받은 연간 생산계획에 근거하여 계약의 방법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도 단위의 공장기업소가 생산하는 물자 용역은 해당 기업소와 도 농업자재 상사 간의 계약을 통해 이루어지며 군 단위 기업소가 생산하는 물자 용역은 해당 기업소와 군 농촌자재 공급소 간의 계약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원칙적으로 국가계획에 근거하지 않은 농자재 공급 계약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각급 공장기업소는 계약에 따라 농자재를 생산하여 해당 물량을 협동농장에 공급하게 됩니다. 협동농장은 이와 같은 계획 공급 이외에도 지원을 통한 공급과 시장에서의 구입을 통해서 농자재를 조달하기도 합니다. 국가계획에 따른 공급은 시장 가격보다 훨씬 낮게 설정된 국장 가격으로 공급되는데 원칙적으로 협동농장이 영농자재를 구매할 자금이 있는 경우에만 공급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원칙적이로라는 말을 부연한 것은 1990년대 경제위기가 있기 전에 국가계획경제가 비교적 잘 작동하던 시기에 적용되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1990년대 이후가 되면 국가계획경제 라인에 의한 국정가격에 따른 농자재 공급은 거의 없어지다시피 하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1990년대 이후 협동농장이 필요로 하는 농자재는 시장을 통해 조달하게 되었고 앞서 각급 공장기업소도 원칙적으로 국가계획에 근거한 계약 생산만을 한다고 하였는데 1990년대 경제위기 이후에 이 역시도 국가계획 밖에서의 불법적인 계약이 이루어지면서 생산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즉 이와 같이 비공식 영역에서 수요와 공급이 맞아떨어지면서 농자재 시장이 커졌다는 것입니다. 협동농장이 지원에 따라 농자재를 공급받은 경우에는 집중영농기에 북한 전역의 농촌지원운동을 통해 부족한 농업기자재를 공급받는 경우를 말합니다. 주로 비료, 퇴비, 소농기구 등이 해당합니다. 북한에서는 축산업이 남한처럼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농촌 자체적으로 퇴비를 구하는 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따라서 도시 지역에서도 인분, 즉 사람의 배설물을 모았다가 이를 농촌 지역에 보내는 운동을 벌이기도 하는데 이러한 사례가
지원에 의한 농자재 공급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최근 북한 관련 기사를 보면 도시 지역에서 의무적으로 인분을 모으라고 각 가정마다 의무 물량을 배정하여 이웃이 모아놓은 인분을 훔쳐가는 일도 생기는 등 생각하기 어려운 일도 벌어지고 있다는 이야기가 보도된 적이 있었습니다. 협동농장이 국가 계획에 따라 생산한 농산물을 국가로부터 공급받은 농업기자재를 이용하여 생산한 것이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국가의 수매에 응해야 합니다. 이를 계획수매라고 하여 자유수매와 구분하고 있기도 합니다. 계획과는 별도로 생산한 농작물을 자유롭게 국가 수매기관을 통해 판매한다는 것입니다. 계획수매는 양곡수매와 일반 농산물 수매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양곡수매란 주요 식량작물인 쌀, 옥수수 등을 수매하는 것으로서 양정사업소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양곡 외의 일반 농산물은 식료수매 종합상점에서 수매를 담당하게 됩니다. 앞서 설명한 것과 마찬가지로 1990년대 경제위기 이후에는 국가의 농자재 공급이 제한적으로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농산물 처분에 있어서도 수매보다는 비공식적인 시장 판매가 늘어났다고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북한이 기상재해와 대북제재로 인해 농자재 공급의 곤란으로 식량 생산이 만성적으로 저조해지자 협동농장에 대해 의무 생산을 강조하면서 수매를 강화하고 있고 이것이 농장원들의 처우를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협동농장의 분배 활동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협동농장은 생산한 농산물을 계획수매, 시장 판매 등을 통해 현금화하며 농촌 서비스 부문도 운영하면서 현금 수입을 얻게 됩니다. 또한 농산물 중 수매되지 않는 잉여 농산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수입으로 농자재 구매 등에 사용한 금액 등 재비용을 차감한 순소득을 농장원에게 분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순소득이 모두 농장원에게 분배되는 것은 아니고 그 중에 20에서 30% 정도를 공동기금이라고 하여 농장관리 운영에 필요한 기금으로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기금은 용도에 따라 기본건설기금, 유동기금, 사회문화기금, 타거소 유치원 운영기금으로 구분됩니다. 이 기금을 제외한 나머지를 비로소 농장원에게 분배하게 되는데 분배는 각 농장원이 1년간 획득한 노력 일수에 따라서 현금과 잉여 농산물인 현물을 분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각 농작업별로 점수가 매겨져 있는데 각 농장원은 자신이 1년 동안 수행한 작업 종류와 작업 일수에 따라서 계산된 노력 일수만큼 기본 분배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분조관리제 실시 이후에는 작업 분조의 성과에 따라 분조별로 차등적으로 부여되는 분배 몫이 있게 되는데 개인별 분배에 추가로 작업 분조별 분배를 받게 됩니다. 농장원이 아닌 협동농장 내 관리조직과 사회문화시설의 노동자는 급수에 따라 공동기금에서 정액의 임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협동농장의 간부 등이 이에 해당하는데 이들은 자신의 노력 일수와는 무관하게 임금을 지급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설명할 내용인데 북한은 2010년대 들어서 포전 담당 책임제라는 농업개혁을 실시하면서 생산과 분배 단위의 작업 분조보다도 더 작은 단위로 세분화하는 정책을 실시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개혁 조치는 이미 1980년대 중국에서 시행해서 성공했던 모델로서 북한도 이미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방식입니다. 탈북자로부터 들었던 일설에 의하면 김일성 집권기에도 중국을 모델로 한 농업개혁이 몇몇 지역에서 시범적으로 실시된 적이 있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당시의 시범사업은 성공적이지 못하였는데 그 원인이 간부와 농장원의 이해관계 충돌에서 비롯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농장 간부는 정액의 임금을 받기 때문에 농장의 총 생산이 늘어나도 추가로 얻는 것이 없는데 개별 생산 단위는 인센티브로 더 많은 몫을 챙겨가게 되는 구조가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농장 간부의 비협조로 초창기 개혁 조치가 성공적이지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협동농장의 운영 과정을 계획 수립, 농자재 조달, 농산물 수매 관점에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와 같은 북한 농업 생산 체계의 기본적인 작동 원리를 전제로 하여
최근 시행된 일련의 농업개혁 조치가 어떠한 내용인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